최근 주요 국가 관세들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패턴을 보면은 EU 같은 경우는 최대 관세 50%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10%로 유예기간 때 내려왔었다가 10%가 됐어요. 말했던 것보다는 좀 줄었죠. 멕시코는 이제 25였다가 30이 됐고, 캐나다도 25였다가 35%가 됐습니다. 무역 적자국들에 대해서 30에서 35% 정도를 지금 많이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운이 좋았다, 25%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모든 거를 개방을 풀기로 하면서 낮게 받은 거고, 다른 나라들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30에서 35 정도가 나온 게 아닌가, 트럼프가 생각하는 어느 기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돼요. 10% 유예기간이 90일이었습니다. 시장의 충격을 줄여주는 범퍼 역할이 이제 끝나가는 건데, 그럼 8월 1일부터 경제는 조금씩 바뀌지 않겠는가. 범퍼 기간은 그냥 사람들이 타코라고 트럼프 겁쟁이라고 놀렸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때 굉장히 싫어하는, 대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취소하지 않고 계속 지켰다라는 점에서는 이를 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3번 참는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한 번 참고 2번 참고 3번째 때 이제 바바박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럼프가 90일을 딱 참고 8월 1일부터라는 얘기에서 이번에 타코가 나올 수 있을까? 어렵다라 봐요. 근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트럼프가 조금 더 유예를 하거나 더 내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듭니다. 35%인 국가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20%대 수준으로 내려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20% 이하로 내려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베트남이라는 기준선을 봤기 때문에 30% 이상은 국가들에게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20%는 25%대로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라, 뭐 이런 제안들. 그러니까 8월 1일 전까지는 시간이 열려있다, 이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예기간인 6월에 미국 관세 수입이 37조 원이었었는데요. 실효 관세율이 10% 수준이었었죠.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 수준으로 넘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70조 원의 관세 수입이 들어와요. 미국은 연간 840조 원의 세수가 들어오는데요. 미국의 1년 재정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465조 원. 8월 1일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의 3분의 1이 해결될 거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무역 거래량이 줄어든다 이러면은 관세 수입도 줄게 될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략 요 정도 범위에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방부채 이자 부담이 작년에 0.9조 달러였거든요. 이번에 1조 5조 달러 수준으로 올라올 겁니다. 트럼프가 계속 금리를 인하해라 했는데, 만약 2% 수준으로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미국의 재정적자 3분의 1이 또 해결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3분의 1 규모로 줄어들게 되면서 건전해지는 재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내리는 거와 관세 부과하는 게 핵심 키워드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관세를 물릴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이 타국의 헌혈로 미국이 수혈을 받는 구조예요. 그동안은 미국이 건강하니까 내가 피를 너희한테 줬으니까 이제 그 피 다시 내놔, 이렇게 되면서 타국들에게 피를 이제 받아오는 과정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불공정한 게임을 공정하게 돌리는 거라 말하지만,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역사에서 그렇듯이 패권국에게 내는 세금이라 생각하는 거죠. 관세를 유지할 힘이 없어질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 급격한 붕괴의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미국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1% 더 내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역 적자국 7위 국가 일본에게 25%는 낮은 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도 무역 적자국 6위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매년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순위가 올라왔는데 일본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25% 정도는 그나마 선방이 아닌가 라고도 생각되는 거죠. 베트남이 너무 낮은 거지 한국이랑 일본이 너무 높았다 라고 보기엔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멕시코라던가 EU에 있는 독일이라던가 캐나다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30% 수준으로 되게 되면은 이게 경제적인 영향이 가지 않겠는가 라고 보거든요. 이제 중국과 인도가 남았는데, 인도는 한 20%대 정도 미국이 챙겨야 되는 중립국가이기 때문에, 그쵸?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센 관세율을 받지 않겠는가, 40%대 정도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효 관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 정도로 상승하게 될 거예요. 80년 동안 이제 관세율이 계속 내려갔어요. 소련과 미국의 그 냉전 시기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계속 내려갔는데 0%까지 가까워졌다가
급등하는 겁니다. 충격이 안 올 수가 없겠죠. 실효관세율의 역사를 보면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은 경제 충격을 줬었습니다. 20% 이상의 관세는 이제 80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유럽의 식민지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중상주의 시절, 이때와 비슷한 수준의 관세거든요. 그러니까 패권주의 시절입니다. 식민지에서 얻는 수익을 국가가 거두고 그 수익으로 패권을 유지하면서 식민지를 지키는 힘의 패권 운영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1800년대 시절로 가게 되는 건데, 이 시기에 주요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겹쳐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튀어오르는 구간대랑 주요 전쟁들 역사를 말씀드리면요, 1805년에 영국 스페인의 트라팔가 해전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무너지고 영국의 함대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파워가 넘어가는 시기가 1805년대였었고요 1815년에 나폴레옹 워털로 전투가 있었고요 1861년 미국의 남북전쟁, 1898년 파쇼다 사건, 아프리카 식민지를 종횡으로 잘라서 들어가다가 영국과 프랑스가 그 십자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난 사건이었던 거죠. 이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건데요. 1914년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1939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이때마다 관세가 튀어올랐다. 먼저 튀어오르기도 하고 그 기간에 튀어오르기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경제에는 어떤 영향들을 미칠 거냐? 관세가 이제 시작되면은 내년에 GDP는 1% 정도 하락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일시적인 충격을 준다라고 보거든요. 실업률은 0.4% 정도 이제 늘어나게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초기에 일시적인 충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물가로 전달될 가능성도 있죠. 연준 내에서도 이제 인플레에서 일시적으로 오를 것이다, 아니다, 오랫동안 오를 것이다, 이렇게 나뉘는 경향이었었는데, 연준 대표 비둘기파였던 시카고 연은 굴스비 총재도 관세가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년물 채권이 금리가 4.4%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아무래도 관세가 진짜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채권 시장도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어요. 채권 시장은 물가를 많이 이제 예상해서 반영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의 근원 CPI를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안 떨어지는 영역인데, 23년도에는 5%에서 4%로 줄였고요. 24년도에는 4%에서 3%로 줄여놨어요. 25년도에는 이게 2%로 내려갈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실제로 최근 데이터는 2.8%까지 내려왔지만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세를 다시 적용하면은 이게 3.2%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으로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24년도 하반기에 25년도 CPI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해서 금리를 미리 선제적으로 좀 많이 내려놨는데, 다시 인플레가 24년도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는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연준 목표인 2%가 아니라 3%로 한 2, 3년 동안 고정되는 효과가 나와요. 이제 금융의 세팅이 2.0이 기준금리의 목표나 인플레 목표가 아니라 3.0으로 목표가 바뀌게 되는 상황이 나오겠죠. 소비자 물가는 임금 상승률 근거가 되는데요. 수입품 원자재 가격 상승, 임금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견디게 됩니다. 3.0 시대가 되면.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럼 기업은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비용도 감축해야 되고 이익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이때 제일 먼저 벌어지는 게 실업률 증가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실업률 증가하고 비용 올라가고 금리 안 떨어지게 되면은 22년도에 막 금리를 올렸을 때 정도만큼 충격까지는 아니겠지만 경제가 둔화되는 영향을 주겠죠. 지금의 상황이 그런 조건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피를 많이 흘리면 쓰러지고 기력을 잃지만 이 적당한 수준의 헌혈은 건강에 무리를 주지 않거든요. 미국이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수준의 가벼운 관세만 유지한다면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는데, 너무 좀 과하게 부과를 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될 경우에 관세와 전쟁의 역사를 보다시피 냉전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트럼프 관세 뉴스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